네, 반갑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숙제 검사할게요. 프린트 숙제. 자,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23번. 19번하고 23번이 어려웠나 보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질문이 크게 안 나오네, 이번 건. 자, 19번 가볼게요. 앞에서부터 가보자. 자, 연립 2차 방정식 주말 프린트 숙제 50문제 중에서 오답. 자, 19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연립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 xy 플러스 2y제곱은 4라고 써 있습니다. 했을 때 정수 xy에 대해서 계산하십시오라고 되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얘가 2차 연립방정식이야. 맞아요? 2차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싸워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1번 거를 좀 잘 보니까 1번이 x-y x 플러스 y 플러스 2 가로 열고 x-y는 0으로 쉽게 보여요. 이해돼? 그러면은 x-y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으로 1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얘가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연립방정식 풀이는 1차, 2차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y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y 빼기 2라고 하고 2번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록골일 때에는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x제곱은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9x제곱이 4, x제곱이 9분의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괜찮아요? 이거에 짝이 되는 y도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조금 식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조금 식이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쟤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y 빼기 2 y 플러스 2 y 제곱은 4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6y 제곱이네.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6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2 y제곱 빼기 4 0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겠네. 그래서 착착착 마이너스 3 y제곱 마이너스 8 y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 3y 플러스 8은 0 y가 0이거나 y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짝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고 이거에 짝이 되는 x는 3분의 마이너스 14 이렇게 짝을 대가지고 총 4개를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이 중에서 정수가 되는 것만 골라서 이 중에서 정수가 되는 거? 아, 이쪽에 있구나.
2하고 마이너스 2. 요거밖에 없네. 정수가 되는 케이스는. 다른 거는 다 분수 케이스다. 분수, 3분의 2, 3분의 2 분수. 그래서 정수가 되는 건 요거밖에 없죠. 네, 그래서 4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아마 요거가 질문된 사람은 요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거는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3번 보니까 연립방정식 2xy는 x제곱 2xy는 y제곱 마이너스 y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이렇게 놨을 때 얘도 어쨌든 2차라고 보입니까? 그러면은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불렀을 때 1번식을 조금 집중해 볼게. 1번식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xy는 0이라고 써 있는 게 1번식이죠. 그러면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1번식이 인수분해가 됐네. 즉 x가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2y일 때로 쪼개서 생각해야 되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은 x가 0이면 얘를 2번식에 집어넣은 거잖아.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0은 y제곱 빼기 y가 되겠죠. 그래서 y-1이 0이니까 y가 0이거나 y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x가 0일 때 y가 0인 거, x가 0일 때 y가 1인 거, 총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제 두 번째로 x자리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2y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2번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y, y는 y제곱 빼기 y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x자리에 뭐만 집어넣은 거야? 2y만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는 0으로 변하죠. 그래서 3y제곱 플러스 y는 0이니까 y로 묶으면 3y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y는 0이거나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x는 0이거나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부를 수 있겠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총 4세트가 나오겠죠. 이랬을 때 x 곱하기 y의 최소값 0, 0, 0, 9분의 2. 최소값은 미안해요. 다른 걸 보고 있네. 맞나? 3번이죠. 미안해. 다른 답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구하십시오. 하나, 둘, 똑같은 거, 셋. 총 3쌍이 나오겠죠? 확인됐어요? 00, 00을 따르게 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총 눈에 보이기엔 4개인데 00, 00이 같으니까 3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48번 가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3인 마른 모가 있습니다. 이 마른 모에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14일 때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 마른 모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3이래. 마른 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마른 모라고 부르겠죠. 근데 그럼 그랬을 때 하나를 A라고 놓고 하나를 B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긴 거를 A라고 부르자
라고 했어. 그 첫 번째 조건이 두 대각선의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14래. 그러면 최종 질문이 두 개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잖아. 그래요. 근데 마름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름모의 특징. 수직 2등분한다. 수직 2등분한다.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절반을 가져오겠네. 절반을. 그러면은 얘가 2분의 b죠. 얘는 2분의 a고. 자,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피타고라스가 떠오릅니까? 그래서 2분의 b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이 13의 제곱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1 b제곱 4분의 1 a제곱이 13의 제곱이 얼마예요? 169라고 불러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정리할 때 4로 곱할게.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의 제곱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13의 제곱 곱하기 2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13 곱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얘가 26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빼기 b가 14야. a 더하기 b의 합을 구하래. 아, 간지러. 근데 지금 우리가 요거랑 요걸 알고 있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를 한 게 26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 물음표는 뭐로 남았어? 요거만 남았죠? 괜찮아요? 네. 마이너스 뭐? 아, 그걸로 갈까? 아, 그걸로 가자. 그래, 그걸로 가자. 그러면은 a-b의 전체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b랑 똑같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다른 거야, 식이? 똑같은 거 같은데. 자, 뭐 정리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요거만 x라고 칠게. 그러면은 14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 ab라고 쓸 수 있겠네. ab? ab도 구해야 되네? 잠깐만. ab? 아, 이렇게. 미안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미안해. 우리가 아는 것만 쓰자. 다르게 풀려고 하니까 힘들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6의 제곱이 얼마예요? 6, 6에 36, 6이 12, 13, 14, 15 6이 12, 2는 4, 5 6, 7, 6 계산 괜찮죠? 그래서 1차, 2차죠.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뭐 1차를 변형해서 2차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를 변형한 식을 b는 a-14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a-14의 제곱이 676이다. 요거 연립 정리하면 a값 구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죠? 그럼 a값 구하면 b값 구한 거에도 불편하지 않겠죠? 네. 식을 처음에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이걸 a라고 하지 말고 2a, 2b라고 잡는 게 훨씬 편했네. 절반만 필요하니까. 근데 a랑 b로 잡아가지고 크기가 4배로 바뀌어버리면서 숫자가 계속 커진 것 같아. 처음에 설정할 때 2a, 2b라고 잡는 게 훨씬 편했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해봤어요.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죠? 1차, 2차니까. 자, 수업 진행할게요. 자, 페이지 277쪽. 오늘은 부등식인데 수학 상에 나오는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을 가장 먼저 배워요. 연립부등식은 풀이가 하나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1차, 2차, 1차, 2차, 2차, 2차 인수분해, 2차, 2차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혹은 대칭식 상황에 따라서 풀이법이 조금씩은 다 달라졌어. 그래요? 근데 연립부등식은 풀이가 딱 하나야. 뭐냐면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오케이? 어떤 연립부등식이 나오든 1번씩 풀고 2번씩 풀고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겠다. 1차, 2차든 2차, 2차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그 풀이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각각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 외적인 설명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외적인 설명들을. 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연립부등식 풀이는 다 알 거라고 믿고요. 281쪽에 절대값이 포함한 연립부등식으로 가볼게. 절대값을 포함한 연립부등식.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선으로 잡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절대값이 플러스로 생각하는 경우와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씩 가볼게. 먼저 절대값 x가 3이다. 자, 여기서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이 절대값. 항상 플러스여.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수직선 상에서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 그러면 절대값 x가 3이다라는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포인트를 차지하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x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다. 이 길이가 3인 걸 찾는 거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이번에 이걸 부등식으로 바꿀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여기가 등호죠. 그럼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을 기준으로 3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돼? 3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절대값 x가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다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x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3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돼? 안쪽에 있어야지 이 거리가 절대값인 거야. 이 거리가. 그럼 x가 존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는 어때? 괜찮아? 여기는 어때? 괜찮아? 그럼 여기렇게까지는 존재할 수 있겠네. 근데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를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오픈으로 그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오픈이라고 표현할게. 그럼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크로즈라고 표현할게. 닫혔다고.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쓰면 돼. 괜찮아? 그럼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7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기준선이 7이랑 마이너스 7이겠지. 그래요? 그럼 x가 위치할 수 있는 포지션이 7보다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이번엔 밖에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쯤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쯤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구멍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쓸 때 x가 7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끊겨 있잖아. 끊겨 있을 때는 다 O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 풀다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이제 기술해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 어떻게 써야 돼?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어떻게 기술해야 돼? 5보다 크다. 이러면 답이야? 그렇지. 가운데 뭘 표현해 줘야 돼? 또는이라는 거를 표현해 줘야 된다. 부등식을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약간 떨어져 있는 개념이 나왔잖아. 그때는 사이에 다 뭘 써야 돼? OR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절대값 붙어 있는 것도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연립 부등 1차 연립 방정식은 풀 수 있으니까 요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만 풀면 돼.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젠 절대값 x-2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똑같은 거야.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 그럼 이거 원점을 기준으로 기준선 3과 마이너스 3의 바깥쪽에 있겠네. 여기까지가 한 번에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잠깐 a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크고 잠깐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작겠지. 그래요? 근데 우리가 a를 푸는 거야? x를 푸는 거야? x를 푸는 거니까 a 자리에 x-2만 집어넣으면 돼. a 자리에 x-2만 집어넣으면 돼. 괜찮아요? 그러면은 변형된 것도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5보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확인됩니까? 기본꼴은 쉬워. 알겠죠? 기본꼴은 쉬워. 여기서 응용으로 가볼게. 하나짜리는 기본꼴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처럼 풀면 돼. 그럼 두 개짜리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을 자꾸 풀어야 돼.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5보다 작다고 할까 이번에? 작거나 같다라고 할까? 그럼 이 식에서 절대값이 몇 개 등장해요? 2개 등장하지. 그럼 기준선이 몇 개 등장한다는 소리야? 2개, 기준선. 그럼 그 기준선이 2개가 등장하니까 이 2개로 영역이 몇 개로 등장해야 되는 거야? 3개가 등장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찬아, 절대값이 5개 생겼어. 그럼 조건이 몇 개 나와? 6개가 나오겠죠. 조건은. 오케이? 기준선은 5개가 생기니까 그 5개의 조건이 6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하령아, 절대값이 100개 나왔어. 그 조건은 몇 개 나와야 돼? 101개. 절대값보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준선이라는 건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이야. 괜찮아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1과 2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1보단 크거나 같은데 2보단 작은 경우.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총 3단계로 구분 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1은 음수계 양수계? 음수. x 빼기 2는 음수계 양수계? 음수.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되는 거야. 여기 안에서만 생각하자. 이해돼요? 이럴 땐 양수,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 빼기 x 플러스 2가 5. 이 경우일 때는 x-1 플러스
x-2가 5. 이렇게 저 상황에서만 신경 쓰면 되겠다. 절대값 여러분들 3년 내내 따라다녀요. 알아요? 잘 배워두면 이걸로 계속 3년 동안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잘 안 배워두면 매번 힘들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알겠지? 네. 절대값도 설명해 줬어요. 자,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볼게. 페이지 284쪽 예제 1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에 대한 부등식 a 더하기 bx 플러스 2a-b는 0보다 크다의 해를 푸십시오. 자, 지금 어차피 1차니까 ax가 마이너스 b로 일단 가겠지. 근데 답의 형태를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 얘기는 a가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얘기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a가 음수구나 라고 놓고 a로 나눠. 그럼 요렇게 써 있겠지. 그래요? 얘가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2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2a다 라는 걸 조건에서 알려준 거야. 저걸 알고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 그 얘기는 b 대신에 얼마를 쓰란 얘기야? 마이너스 2a를 쓰십시오란 얘기겠죠. 즉 우리 문제식이 a-2a의 x 더하기 2a 플러스 2a 지금처럼 변형해서 답을 쓰세요 란 뜻이네. 자, a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야, 양수야? 양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양수로 나눈 거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괜찮아요.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뭐 1번이니까 1번 정도는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겠다. 그래? 자, 지금 1번 문제가 1차 부등식인데 지금처럼 해가 구해질 수도 있어. 근데 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볼게요. 0x는 b꼴. 그때그때마다 달라야 돼. 좌변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죠. 그래요? 근데 이러면 0은 마삼보다 큽니까? 크죠. 0은 마삼보다 크죠. 그럼 모든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참이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러면 0은 3보다 큽니까? 틀리죠. 이럴 땐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처럼 매번 따져봐야 돼. 우리가 아까 1차 방정식은 딱 정해져서 폼이 0x가 0이다. 그럼 무수히 많다. 0x는 0이 아니다. 해가 하나도 없다. 딱 정해져 있는데 부등식은 이 부등식의 방향에 따라서 포인트를 바꿔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인데 이건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상황을 좀 보고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겨서 개념 하나 풀어보고 빠지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쉬우니까 빨리 하나 풀고 넘어가자. 좀 덥네 오늘은. 어둡구만. 집중해. 여기 봐. 같이 할게. 자, 1날 3번 가볼게. x에 대한 부등식 a x-1 마이너스 b x-2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없대요. 오케이? 근데 이게 x에 대한 부등식이죠. 그러면 1차 부등식 형태로 얘를 좀 변형시켜 놔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좌변을 좀 정리해 볼게. 좌변을 좀 정리하면 ax-a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 x 나머지 넘겨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해가 일단 있다 하나도 없다의 전제 조건은 0x여야 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0x가 돼야 돼. 아까 설명할 때 0x가 뭐 3보다 크다, 뭐 3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의 전제는 0x꼴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선 지금 우리 문제에서 0x꼴을 만들기 위해선 a랑 b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0x로 맞춰줬어. 그래? 똑같을 거니까 a랑 b랑 똑같다고 읽으면 돼. 그러면 여기를 1 빼기 a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겠죠. a랑 b가 똑같을 거니까.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얘기 위해서는 이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0이야. 0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가 거짓말이 돼야 된대. 양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0은 0보다 큽니까? 아니죠. 0은 0보다 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같다고 표현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수랑 0까지는 커버링을 칠 수 있어요. 요거 알아들어요? 이쪽이 3이면 0x는 3보다 큽니까? 0x라고 하는 0이 7보다 커요? 0x라고 하는 0이 0보다 큽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써있는 1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문제에서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라고 해서 A로 표기한 것 뿐이야. B를 범위를 구하시면 B로 표기하면 되겠지. 어쨌든 A랑 B가 똑같을 거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 부등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쓸 거다. 괜찮아요? 여기서 요렇게까지 못 간 애는 안 돼. 이 식까지는 써야 돼. 그치? 이 식에서 하나만 더 생각하는 거라고. 일단 기본 꼴이 0x 꼴을 맞춰줘야 되겠다. 알겠죠? 네. 자, 2번 가볼게. 자, 2번에 부등식의 4층 연산이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부등식의 4층 연산. 괜찮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하겠죠. 부등식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쓸 수가 있어. 자, 먼저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등식의 더하기를 해볼게.
부등식의 더하기. 작은 거랑 작은 거를 더해야지 제일 작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더하는 거야. 더하기는 x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랑 y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더해야지 제일 작은 거죠. 이해돼? 그래서 4 더하기 1이야. 알겠지? 그럼 가장 큰 수는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10이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줄게. 살짝 변주를 둬가지고 여기가 등호가 없어. 위에는 등호가 있고 아래는 등호가 없어. 어쨌든 x랑 y의 합에서 가장 큰 숫자면은 x에 써있는 가장 큰 수, y에 써있는 가장 큰 수를 더할 거야. 그래서 10이라고 쓰는 게 맞아. 근데 y는 실질적으로 2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못 갖고 있지. 요건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둘 다 없으면요? 둘 다 없어도 빼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없어도 그냥 빼주는 거야. 둘 다 있을 때만 등호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아니지. 9.111도 있잖아. 이렇게 빠지면 y는 2보다 작은 수니까 1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99999999999를 갖고 있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제는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는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엔 빼기를 가볼게. 자, x 빼기 y야. 생각을 해봐. x 빼기 y가 가장 작으려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지 작겠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는 이런 크로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하나 그려질 때가 있어. 가끔 이 부등식의 4층 연산을 할 때 더하기는 내리세요. 뭐 빼기는 갔다 오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한 장 앞에 있을 거야. 근데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x 빼기 y가 작으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겠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겠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겠다. 그러면은 커지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곱하기랑 나누기가 생각이 조금 많아져야 돼. 곱하기랑 나누기가. 등호는 다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게. 자, 곱한데 당연히 작은 거 곱하는 게 작겠죠. 큰 거 곱하는 게 클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이게 답이긴 해. 우리 거에선. 오케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눈 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거, 뭐 이렇게만 해볼게. 그럼 이거를 큰 거, 작은 거, 이게 좀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곱하는 게 작아요? 이렇게 곱하는 게 작아요? 4가 작아, 8이 작아. 8이 더 작은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나왔더라도 더하기랑 빼기는 똑같아. 갖고 있는 가장 큰 거에서 큰 거를 더한 게 제일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게 제일 작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나와도 더하기 빼기 하는데 고민할 게 없는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가 섞여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본다가 정설이야. 왜? 시험 볼 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나오는 보기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곱하기를 할 때에는 네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따져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4, 이렇게 따지면 8, 이렇게 따지면 8,
이렇게 따지면 16이죠.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따지면 8, 이렇게 따지면 16. 아, 그럼 마이너스 8부터 16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뿔마가 섞여 나올 때.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근데 우리 지금 보기는 플러스니까 4, 16 이렇게 써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를 큰 걸로 나누면 작다. 이런 얘기를 해. 그치? 근데 그거는 플러스일 때만 얘기인 거야. 어쨌든 이것도 4개를 다 따져봐야 되겠다. 4개를 다 따져봐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를 골라 쓰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의 4층 현상, 이걸 안 쓰고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얘를 물어보려고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가 필요해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스탠다드한 풀이는 얘들을 안 쓰고 푸는 스탠다드한 풀이도 있어. 근데 얘를 적용시키면 좀 점프를 해가지고 풀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도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지만 그럼 풀이가 6줄, 7줄이야. 얘를 쓰면 한 4줄로 줄일 수가 있어. 그런 개념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알아두면 편한 거죠.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니까. 얘가. 좋아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답이 되겠다. 플러스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상세풀이 보면 이렇게 실선 같은 거 보여요? 아래로 내려가는 실선, 크로스로 가는 실선.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이건 플러스일 때만 쓰이는 거야. 알겠지? 더 곱하기 나누기는 4가지 상황을 다 따져보고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 자, 넘어가서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88쪽. 자, 문제 번호 3번 가볼게요. 연립부등식 가보니까 이 가로 열고 3-x 플러스 8 크거나 같다 x 빼기 4 3분의 2x 플러스 1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연립 부등식은 풀이가 뭐라고 했죠?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풀이가 뭐야?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 푸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1번을 좀 각각 풀어볼게. 일단 6 마이너스 2x 플러스 8 x 마이너스 4 정리를 하면 3x는 18 괜찮습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눌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풀이야. 자, 2번 풀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 전체에 6을 곱할게. 그래도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죠. 더하기를 곱했으니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4x 플러스 2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9 7x는 7 x는 1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1, 6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픈이랑 크로즈 잘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고 6보단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연립부등식이 제일 쉬워. 근데 부등식을 잘 배워둬야 돼. 왜 그러냐면 부등식이 수하에 있는 2단원 명제 파트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억 못 해놓으면 수화할 때 엄청 꼬여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때가 더 어려워. 자, 가로 2번도 빨리 풀어보자. 자, 가로 2번. 2 가로 열고 x-2 x 플러스 4 3 가로 열고 x-2 이렇게 써 있어도 연립 부등식입니다. 요렇게가 1번식, 요렇게가 2번식. 알겠어요?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식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식을 잡으면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건너뛰기로 식을 잡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럼 굳이 저 안 될 때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렇게 식을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2개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지 마. 자, 그러면 1번을 정리하면 2x-4가 x 플러스 4, x는 8. 정리됐죠? 자, 2번을 좀 정리해 볼게. 2번은 x 플러스 4가 3x-6. 그러면 2x는 10.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일어나 있어도 돼. 그럼 x가 8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x가 5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요렇게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겠죠.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쉬운 거 빨리 넘어가자. 자, 개념 빨리 해볼게요. 3-3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풀이었잖아. 새로운 게 없잖아. 주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 자, 절대값 기본이죠. 1번 절대값 x 2가 2x 빼기 1. 자, 여기서 얘는 절대값 x랑 그냥 x가 섞여 나왔어. 이러면 그냥 기본꼴이라고 충하고 우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잡아야 돼. 그래서 조건은 절대값 x가 0이 되는 게 기준점이야. 그러면 2보다 작은 거, 2를 포함하면서 가는 거.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은 세상. x가 2보다 작은 세상은 절대값 x 빼기 2를 음수로 봐야 돼, 양수로 봐야 돼? 음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괜찮아요? 자, x가 2보다 작은 세상에서 답을 구했더니 x가 1보다 작은 게 나왔어.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써져야 돼? 1보다 작다가 써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가 2보다 작은 게 세상인데 구해보니까 1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x는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야. 그치? 그럼 얘를 플러스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x-2가 2x-1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서 답을 구했어. 그랬더니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나왔어. 그럼 이걸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우린 여기서만 신경 쓸 건데 여기에 답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없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어떻게 써야 돼? x가 1보다 작다라고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2번 가볼게. 자, 이번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4 여기다 별표 쳐. 그리고 시험 문제라고 쓰면 돼. 요거 그대로 잘라가지고 평촌고 시험지에 넣으면 시험 문제야. 요거 그대로 잘라가지고 동안고 시험지에 넣으면 동안고 시험 문제고. 오케이? 자, 어쨌든 기준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잡아야 돼. 마이너스 2, 0. 괜찮아? 그럼 1번 조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세상. 괜찮죠? 네. 2번 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세상. 3번 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일 땐 음수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4 이렇게 써있겠네.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착착 6,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일로 가볼게.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 그럼 얘랑 소거되죠? 여기가 2는 4보다 크다. 마저 틀려. 맞죠? 2가 4보다 크거나, 근데 말을 거꾸로 했네. 4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이건 무조건 참이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x를 집어넣으면 다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는 작다. 괜찮아? 여기로 가볼게. 0보다 크면은 플러스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4. 2x가 2. x는 1. 괜찮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 네, 좋았어. 자, 잠깐만. 2x 마이너스 2x 넘기면 6 마삼 맞는데? 맞아 마삼. 맞아 자 가보자. 자. 우리가 원래는 모든 x에서 다 구해야 되는데 모든 x를 잠깐 3등분 내서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푼 거야.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답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써야 되겠죠. 그럼 이쪽과 이쪽의 결과를 더해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이렇게 채우면서 1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집중했던 건 지금 이 풀이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건데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프로. 근데 풀이는 똑같아. 어쨌든 식 전체를 이렇게까지는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세개는 이쪽이죠. 그럼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요 그림이. 그래요. 요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한 이렇게 오겠지. 괜찮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잖아.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마이너스 얼마야? 얼마냐? 마이너스 2. 구멍으로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쪽은 착착 지워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요거 이렇게 넘겨볼게.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써져 있는 거죠. 얘는 일자로 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뭘 집어넣어도. 그리고 이쪽은 2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직선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x 빼기 6이었고 여기는 플러스 2x 빼기 2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라고 유도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쓰고 좌변이 뭐 A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럼 우린 지금 이쪽을 그린 거야. 이 녀석이 K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이 유형의 심화 버전이야. 일단 첫 번째로는 포인트를 나누고 포인트에 나눠서 식을 3등분 시키고 까지가 기본 유형. 그다음 걔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지. 이런 건데 있어. 근데 이게 내신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내신 문제 나올 땐 이걸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확장해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풀라는 건 아니야. 지금은 얘를 봤을 때 절대값이 2개네. 기준점이 2개가 잡히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쪼개서 생각해야 되겠다까지가 이론인 거야. 그 이론에서 하나씩 채워가는 걸 앞으로 겨울방학 동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3월 말 4월 초에부터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정답률을 계속 올리는 거죠. 4월 달은 내신 대비 기간이니까. 좀 느낌이 와요? 네, 고맙습니다. 느낌이 온다니 다행이네요. 자, 넘겨서 표현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해볼게요. 페이지 292쪽. 자, 연립부등식 활용이죠. 표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 식품 A, B가 있고요. 열량, 단백질이 120에 8, 320에 5. 누가 봐도 A를 먹어야 되겠죠? 건강한 A가. 자, 두 식품 A, B가 각각 10g씩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이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10g, 100g. 100g당 써있는 표입니다. 이때 두 식품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고 열량은 360 이상, 단백질은 13g 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식품 A를
섭취할 수 있는 양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둘이 합쳐서 200g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A를 Xg 먹었다고 칠게. 그러면 B는 200 마이너스 Xg 먹은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있는 표는 100g당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요? 그럼 A 식품이 1g당 들어있는 열량은 100분의 120이겠죠. 그래요? 1g당 들어있는 단백질은 100분의 8이겠네. 그럼 나는 A를 Xg 먹었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100분의 120X라는 열량을 얻은 거지. 그리고 나는 100분의 8X라는 단백질을 얻은 거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거를 200 빼기 X라고 해도 되고 얘를 Y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Y라고 부르자. 그러면은 B라는 식품을 100g에 320Y의 열량을 얻은 거죠. 그리고 100분의 5Y라는 단백질을 얻은 거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열량은 360 이상. 그러면은 100분의 120X 더하기 100분의 320Y가 360 이상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100분의 8X 더하기 100분의 5Y 이렇게 먹은 거죠. 단백질은. 그럼 얘가 13g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전제 조건은 X랑 Y를 더하면 200이다. 이런 거 이제 전제로 깔고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X랑 Y를 구해낼 수 있겠죠? 네, 한번 구해봅시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100을 곱하면 좀 어렵나? 뭐 좀 변형시켜야 되겠죠. 100 곱할게. 자, 10 곱할게. 10을 곱하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12x 더하기 32y가 360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얘는 100을 곱할게. 그러면은 2번 식은 8x 플러스 5y가 1300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거 연립 부등식이죠. 연립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써야 되겠다. 근데 지금 여기에 y라는 변수를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y를 y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 200-x y를 200-x라고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은 12x 빼기 32x는 640이 넘어가는 거죠. 6400이 넘어가는 거니까 8, 2, 마이너스 28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0x가 마이너스 2800. 그래서 플러스로 변형시켜 놔야 되겠지. 그리고 20으로 나누면 1, 4,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자, 두 번째 식도 8x 플러스 1000 빼기 5x
1300 착착 3x 300 x는 100 괜찮습니까? 그래서 10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4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종 질문 A를 얼마나 먹어야 돼? 100g 이상 먹고 140g 이하까지는 먹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연립 부등식이죠. 어렵지 않게 나온 건데 문제를 읽고 식을 도식화 시킬 줄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력은 뭐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문제 읽고 요 식까지를 써내는 게 중요한 거였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활용편은 참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매 시험마다 꼭 나와. 그래서 꼭 하나 정도 꼭 나와요. 하나 정도. 근데 그게 방정식 활용이 나올지 함수 활용이 나올지 부등식 활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범위 안에서 활용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풀어봐야 되겠죠. 개념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개념 5-3번 개념 하나 풀게요. 예.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농도 문제죠. 맞습니까? 농도 문제는 식이 딱 하나밖에 안 필요해. 농도라고 하는 퍼센트는 소금물로 표현을 할게. 너무 입에 붙어서 그래.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이 식 하나만 풀 거야. 다른 건 등장도 안 해. 이 식으로 할 건데 문제의 포커스를 소금에 두고 풉니다. 알겠죠? 네. 자, 문제 읽어볼게. 우리는 지금 5-3번 물 350에 설탕 50을 넣었대.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설탕 물의 그램은 얼마야? 400이죠. 이 400 안에 설탕이 50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내가 물을 조금 더 넣었대. 물만 넣었대. 물만 넣었대. 그러면 설탕물의 양은 얼마야? 그렇지. 400 플러스 X야. 설탕의 양 변해 안 변해? 그대로 얼마야?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한 게 농도야. 농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대? 농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대? 8에서 12 사이에 있대. 8에서 12 사이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100을 이쪽으로 넘길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연립 부등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1번식, 2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연립 부등식은 각각 풀어서 겹치는 게 답이다. 1번이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100분의 8이 크거나 같대. 400 더하기 x 50보다. 괜찮아? 자, 양변에 100을 곱할게. 양수니까 부등의 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100이
이쪽으로 넘어왔지. 양변에 400 더하기 x를 곱할게. 그래도 양수죠. 부등식만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네. 괜찮지? 근데 우리 지금 x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8을 이렇게 나눠. 괜찮아? 그리고 요 400을 넘겨.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2로 나눌게.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25가 얼마냐? 얼마? 고마워. 625 빼기 400은 얼마? 225.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죠. 자, 두 번째 식도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식 좀 빠르게 할게. 400 더하기 x가 50인데 얘가 100분의 120이니까 50에 100이 들어간 게 12에 400 더하기 x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12를 이렇게 나누고 400을 넘겨도 상관이 없겠죠. 계산할게. 자, 그러면은 6, 25 약분되나? 3, 50 안 되네. 안 되죠? 더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계산해야 되겠죠. 네. 3분의 진짜 안 되나? 얘보단 큰 x가 어쩐지 최대값만 쓰라고 했네. 그래서 x가 225보다 작거나 같다. 더해질 수 있는 물은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죠.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x는 225를 더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농도식은 기본적으로 요거밖에 안 나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를 해석하는 포커스를 뭐해도 소금에 두면 좋겠다 이거야. 계산력은 다 있으니까. 계산력은. 자, 넘어가서 2차 부등식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좌변은 2차식이라고 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식이 뭐 부등식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의 함정 a는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문제에서 부등식이라고 써 있어. 부등식이라고. 그럼 저 k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 부등식이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k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쓰고 풀어야 돼. 그런 걸로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훅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 판단 잘해야 돼. 어쨌든 지금 2차식이니까. 자, 2차식 하면 머릿속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다 하나로 느껴지는 2차식 문제야. 그럼 머릿속에 2차식의 개형이 그려져야 돼. 함수 때 배웠죠. 2차식 개형은 위로 볼록한 개형과 아래로 볼록한 개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x축이야.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쓴다고 치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런 그래프라고 치자. 그럼 문제, 이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었어. 그럼 0이라고 하는 건 함수에서 배웠죠. x축이라고. 0이라고 써 있으면 얘를 x축이라고 읽어야 돼. 그럼 2차식에 해당되는 녀석은
높이라고 높이. 그래요? 이 높이가 x 0이라고 대변되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쓰세요 라는 질문이야. 그래요? 그럼 1보다 바깥쪽이죠. 이 부분을 쓰라고. 이 부분을 답하세요야. 이 부분을 답하세요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선 1보다 작은 쪽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3보다 큰 쪽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은 1과 3은 방정식의 스킬을 써서 구해와야 돼. 그래?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은 함수에서 배운 걸 가져와서 그릴 줄 알아야 돼. 해석도 마찬가지로 높이로 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 부등식에서 배워온 건 작냐,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번엔 똑같은 fx라는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의 영역을 표현하세요야. 그럼 fx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의 y 값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즉 높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 높이가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작으면 된대. 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만 답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신 문제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는 모든 x에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하령아, 여기 2차식은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 여기 있는 0은 뭐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x축이야. 저기에 써 있는 0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x축이야. 그럼 질문이 뭐냐면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2차식이 x축보다 큽니다. 2차식이라고 하는 y값, 즉 높이가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2차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그럼 풀이가 뭐로 빠져나가야 돼? 없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지. 허수로 빠질 거니까. 눈에 보이는 실수가 없다. 허수에만 있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하나 정도는 있다는 소리잖아. 하나 정도. 이 밑을 뚫고 나갈 수는 없지만 거기 x축 안에까지는 있다는 소리니까. 이거거나 요거까지는 괜찮아.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오케이.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 한 문제를 해결한 거야. 쉽죠?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해석만 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사실 하나의 2차식 문제야. 이거를 쪼개서 배운 것 뿐이지 어쨌든 학교 시험은 이거 묶어서 냅니다. 내신 대비는 대부분 이렇게 묶여서 나올 거니까. 근데 참 행복하게도 아니지 슬프게도 중간고사 범위가 함수까지야. 그러면 방정식 함수가 중간고사 때 나와. 그럼 부등식은 기말고사지. 근데 기말고사 문제를 부등식만 풀어. 근데 방정식과 함수 개념을 계속 끄집어 와야 돼.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2차식은 계속 따라다닌다 이거야. 좋은 거지?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잖아. 근데
1학기 기말고사는 원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포커싱이 뒤에 맞춰져. 그래서 직선하고 원 공부하다가 부등식을 놓치는 애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게 조금 딱 나눠져가지고 색깔이 다른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이걸 쪼개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등식까지 배우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직선과 원을 잘라내고 교과 과정이 그렇게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바꾼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행렬이 들어가요. 그 자리에. 자, 마무리 해볼게. 자, 2차 부등식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 우리가 기본적인 2차 개형을 그릴 줄 아니까. 뭐 계속 2차 부등식도 그림으로 풀 거야. 개형으로 풀 거야. 알았지? 그거 계속 신경 써야 돼. 6번 가볼게. 자,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되었어. 이랬을 때 다음에 해를 구하래. 얘를 고정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어떻게 그림은 이거니까. 저 그림의 개형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요 1이라는 건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제 빼고 다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y값인 거야. y값은 높이를 담당합니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답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x는 1이 아닌 모든 수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1일 때는 얼마야? 0이니까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안 되지. 걔 빼고 다 되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요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는 1보다 작은 모든 수, 1보다 큰 모든 수, 1 빼고 다 표현한 거니까. 그래요?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면 요렇게가 보기로 나올 거야. 이 두 개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자, 2번. fx라고 쓸게.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모든 수라고 쓰면 되겠네. 이거는 모든 수. 요 등호까지 포함해 버렸으니까. 3번. f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저 그래프에서 x축 밑으로 떨어진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4번. 저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밑에 있거나 걸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뭐가 있어? 1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x는 1이라고 하는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해석을 그래프로 할 줄 알아야 돼.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표현도 한번 해볼게. 6-2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2차 함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 2, 여기가 2, 이렇게 지나갔다고 한대. 자, 이랬을 때 질문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높낮이가 직선보다 크다.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읽혀야 되는 거야. 이걸 크다라고 읽으면 해석이 안 돼. 2차 함수의 높이가 직선의 높이보다 위에 있다. 알아들었어?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교점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 곡선보다 이 교점이라는 건 같은 걸 의미하는 거지. 즉,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려면 이쪽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지.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확인돼?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존재한다. 눈으로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를 크다라고 읽으면 잘 안 보여. 위에 있다라고 읽으면 보여. 알겠지? 어쨌든 y값, y는 높이가 위에 있다. 직선보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다.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개념해봐. 6-3번 시켜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표정을 보니 내가 풀어야 되겠어. 6-3번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 X축, Y축이 그려져 있고요. 요렇게가 2, 4, 1, 3. 네, 요렇게. 얘가 F고 얘가 G. 이렇게 써 있어. 확인됐죠? 근데 fx 곱하기 gx가 양수다. 헷갈리지 말고 들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표현을 쓰죠. 즉 fx라고 써 있으면 이건 y라고 써 있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좌표 평면에서 이쪽을 x라고 부르고 이쪽을 y라고 부르잖아. 즉 y라는 건 위아래를 담당해. 높이 개념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녀석은 F에 해당되는 높이, 이 녀석은 G라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높이야. 근데 두 높이를 곱했더니 양수래.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영역을 찾아오세요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뿔뿔과 마마의 기준선은 X축이죠.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둘 다 위쪽에 있는 부분과 둘 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해석돼? 자, 그러면 뭐 그래프를 이렇게까지만 그렸지만 얘는 쭉 올라갈 거죠. 쭉 올라갈 거죠. 그럼 이렇게 오다가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지. 그래요? 오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1을 기점으로 1일 땐 0이잖아. 1보다 앞에 가면 플러스 영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괜찮아요? 뿔뿔 가다가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우리는 이쪽을 써야 되겠지. 이해돼? 근데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에 해당되는 1과 2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뿔뿔일 때니까. 그래?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뿔마야. 안 돼. 그래? 그럼 3부터 4까지는 마마니까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3부터 4까지는 마마니까 오케이. 4부터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안 돼.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됐어요? 네.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은 저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기해 줘야 돼? OR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계속 강조하는데 높이 개념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함수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y는 fx, fx라는 녀석은 x값을 넣었을 때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또 지금 설명 들으니까 당연한 얘기 같죠? 뿔뿔 또는 마마 골라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눌 때 이거 x축의 수직으로 나눠야 돼. 이거 꺾어서 이렇게 따라가듯이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 알겠죠? 이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야. 네, 7번 가볼게. 7번 가장 스탠다드한 2차 부등식을 풀자. 1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양수. 싹 다 마이너스를 곱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뒤집어져야 되는 거 잊지 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씁니다. 4, 1, 뿔마. 괜찮아요? 여기가 x-1, x 플러스 4. 괜찮아? 그럼 우리 이거 이 정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랑 1이야. 여기까지 구했어? 근데 걔가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작습니다.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자, 등호 있어 없어? 없어. 마사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괜찮아? 우리가 배웠던 스킬들 3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지? 2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딱 봤을 때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판별식 한번 써볼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양수네. 무조건 있단 소리네. 그럼 찾아야 돼. 무조건 2개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있는 거야. 그치? 어쨌든 양수잖아. 그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양수야. 그럼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찾아야 돼.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포인트에. 그래서 근해 공식이 a분의 b절반 뿔마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뿔마 루트 3이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3 여기는 2 빼기 루트 3 빠르게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먼저 판별식 한번 써보고 2개면 근해 공식. 오케이? 없으면 뭐 그 다음에는 뭐 많다 적다 따져봐. 둥둥 떠있냐 작냐 이거 판단하려고 본 거니까. 자, 이 녀석이 0으로 대변되어 있는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 위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왠지 다 해봐야 되겠다. 3번도 가볼게.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풀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포인트를 얼른 잡아야 되겠죠. 3번 가볼게. 3번 가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0보다 크다. 인수분해 안 돼 일단. 그럼 판별식을 먼저 써봐. 판별식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죠. 그럼 x축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x축과 만나는 게 없어. 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과 만나는 게 없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네?
그럼 답이 뭐야? 뭐를 집어넣어도 위에 있죠. 그럼 어떤 걸 집어넣어도 OK가 되겠네. 그래요? fx라고 하는 요 2차식의 높이가 x축보다 큽니까? 모든 수에서? 네. 모든 실수가 답이네. 확인됐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도 없다지. 그래요? x축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다. 오케이? 똑같은 형태인데 부등호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실수 혹은 하나도 없다.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4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작다.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체크하라고? 판별식부터 체크하라고. 왜? 이런 상황일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 그렸어. 답을 써야 돼. 2차식의 높이가 0보다 작다. x축보다 아래에 있다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야 되겠다. 확인됐어요? 네. 이렇게 상황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개념. 개념 여러분 지금 시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개념하지 말고 숫자에서 2사만 해봐. 숫자 2사. 어차피 남은 건 다 숙제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치? 교재도 숙제할 거니까. 유형 8번 가볼게요. 8-1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할 때 a, b를 구하겠습니다. 자, 2차식이죠. 그래요? 2차식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요? 그거의 답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래. 그럼 이 마이너스 2랑 1이 기준선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방정식의 관점으로 리턴돼야 돼.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이건 방정식의 관점에선 근이잖아.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a는 자, 두 군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1.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지. 즉 a가 얼마? 1이라고 쓰면 되겠어.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 곱하기 1.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b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b가 얼마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네. 하나 더 가볼게. 자, 가로 2번. 보니까 a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래. x축과 크거나 같은 쪽이야. 그렇지? 크거나 같은 쪽인데 지금 쪼개져 있죠. 그 얘기는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개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쪼개져 있는 형태로 답이 나온다고. 이해돼?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걸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 준 거죠.
포인트를 잡아준 거죠. 최고차항의 계수는 방정식에서 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안 미친다 그랬어. 안 미쳐요. 슬프게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만 가지고는 A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로 체크를 해야 돼? 요 마이너스 4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 이거 전개하면 위에 거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되겠죠. 얘가 분배되고 분배되고 분배될 건데 a가 얼마나 소리야? 2라는 걸 여기서 찾는 거야. 아까랑 약간 다르게 풀었죠. 근각에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a가 2라는 걸 여기서 찾았어.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개수 비교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 마륙이라고 찾아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쉽죠? 방정식과 함수 개형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알고 있으면 엄청 쉬워.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빵꾸나잖아. 그럼 어려워. 얘를 푸는데 선생님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혹은 아래로 볼록한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과 3이 마이너스 1, 3이라는 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또는 얘가 마이너스 1과 3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해도 안 되고. 방정식 표현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런 거를 다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니들이. 이거 중3 때 배운 거야. 이 표현법은. 중3 1학기 때 배운 거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9번 가볼게. 시간 관계상 체크하는 거는 좀. 네. (9번) 가볼게.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가로 2번의 k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쪼개서 생각하는 게 내신 대비 키포인트야. 알겠지? 누가 봐도 2차식처럼 써있지만 문제는 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k가 0이랑 0이 아닐 때 나눠 생각한다. 오케이?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자, 1번부터 차례대로 가보자.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k 마이너스 1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2차식이죠. 개형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둘 중에 하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개형을 따집니다.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모든 수에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크다, 위에 있거나 같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상황 이해했어? 그러면 요 상황일 때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만나는 게 없으니까. 작다. 요 상황은 하나까지는 인정. 같다. 풀이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풉니다. 확인됐어? 근데 짝수 d스란 소리죠. 짝수 d는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요거 푸는 거야. 3,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k가 작거나 같다. 3보다. 괜찮아? 오케이. 자, 2번 가볼게. 2번의 별표 치고 얘가 시험 문제야. k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되었어. 부등식이라고 했어. k가 0일 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그럼 k가 0이면 요거 마저 틀려. 맞죠? 그럼 합격인 거야. 얘는 무조건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k가
0이 아닐 때. K가 0이 아닐 땐 2차식인 거야. 2차식의 그래프가 0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 상황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X축보다 2차식의 높이가 아래에 있다는 거야. 해석돼? 전제 조건이야. 모든 수에서 만족해야 된대.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문제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해돼? 그 상황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 즉 K가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안 되지. 왜? 언젠간 뚫고 올라갈 거잖아. 내 눈에만 지금 밑에 있는 거지. 얘가 언젠간 위로 올라갈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잡아야 된다. 즉 K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짝수도 있으라고 알려준 거니까 4분의 D를 쓰면 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즉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큰 K가 0보단 작아야 돼. 괜찮아? 그래서 요걸 합치니까 요게 답이야. 그래요? 그럼 이제 답지엔 어떻게 써야 돼? 답지엔 요거까지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겠지. 맨날 틀리는 게 얘를 신경 안 쓰고 얘로만 풀어서 틀리는 거야. 그래? 답지에는 이제 얘랑 얘를 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답지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류의 문제는 저 안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0을 쓸 수 있냐 없냐를 카운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확인됐어요? 지금 보면 부등식이니까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풉니다가 당연해. 근데 이게 시험지 안에 어딘가에 있는 문제로 보이잖아. 막 시간이 막 쫓겨. 8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3문제 남았어. 이러면 2차식이네. 얘만 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돼. 이런 거. 이건 그냥 요렇게 한 문제야. 자, 넘어가서 오늘 배우는 마지막 그래도 하나 확인해 보자. 표현 하나 볼게. 9-2번 표현. 9-2.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라고. 무조건 하는 거라고. 뭘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졸려서? 일어나. 서서 봐. 10번이요. 10번 맞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면 되게 웃긴 게 지금 10문제 풀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뭐야? 중간에 우리가 노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상해. 유형풀이로 넘어가면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하루에 풀어야 되는 양이 지금 10문제 풀었는데 3시간 다 갔잖아. 그때는 한 3, 40문제 풀어야 돼. 똑같은 양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빨리 풀고 니들한테 풀이를 주는 시간을 좀 줄이겠죠. 그래야지 원하는 시간 안에 양을 끝내니까.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유형풀이 편이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방학 때는 조금 더 바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까먹으면 미리미리 보고 와야 돼. 이론 영상은 다 올려놨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쪽 파트가 좀 안 돼. 그러면은 그날 전날이나 당일날 한 2시간 보고 오는 거지. 조금 기억을 찾아서. 10번 가볼게. 지면에서부터 70m/s의 속도로 위로 똑바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높이는 70t 빼기 5t의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의 높이에서 떠 있는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자, 높이에 대한 식이 2차식으로 보입니까? 하령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럼 위로 볼록한 개형이 나와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 나와야 돼요? 위로 볼록한 개형이 나와야 돼. 그래요. 네. 얘는 시간축이겠죠. 시간축은 언제나 0초입니다. 마이너스 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 그래요?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지겠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선을 얼마로 끊었어? 문제에 써 있잖아. 기준선이 지면에서부터 120에서 끊어버렸죠. 그래요? 120이 대충 이렇게 끊기겠죠. 그래요? 그럼 떠 있는 시간 동안은 120 높이가 120보다 위에 있을 때의 시간을 카운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x축으로 잡아놨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어요 란 뜻이잖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문제는 해석을 했으니까. 그럼 저 2차식의 높이가 7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라고 이 높이가 120이라는 높이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아요? 네, 잘 읽어봐야 돼. 등호가 있냐 없냐. 잘 봐야 돼. 120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등호까지 쓴다는 소리지.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한쪽으로 넘길게. 그러면은 5t의 제곱 마이너스 70t 플러스 120 이쪽으로 넘긴 거니까. 괜찮아? 5로 나눌게.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분해 금방 되죠? 그래서 2초부터 12초까지 떠 있습니다. 총 몇 초 떠 있는 거야? 10초 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와, 한 장 넘겨보니까 개념은 안 시킬게. 지금 분위기에서 개념 시키면 여러분들이 문제 일단 끝날 것 같아.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뒤에 있는 유형 3개의 연립부등식, 2차 연립부등식은 토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숙제는 311쪽까지 교재 비어있는 문제랑 프린트 숙제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어요.